요즘 주식 계좌 열어보면 한숨부터 나오지 않아? 아, 이거 언제 회복되냐? 그냥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한두 번 한 게 아닐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말이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락장 정말 끝이 없는 걸까? 아니면 반등이 가까워지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을까? 역사를 보면 답이 있다고 하잖아. 예전에도 지금보다 더 심각했던 위기가 많았거든.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쇼크, 그때도 다들 망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게? 결국 주가는 다시 올라갔다. 근데 말이야, 중요한 건 그 반등이 언제 시작됐냐는 거야. 도대체 언제부터 살아나기 시작했는지 그 공통점을 보면 우리도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영상에서 주식 반등의 진짜 타이밍이 언제였는지, 그걸 어떻게 눈치챌 수 있는지, 역사 속 데이터에서 발견한 공통점을 정리해봤어.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보고 가자. 반등의 타이밍 놓치면 안 되잖아. 반등 타이밍 첫 번째 신호는 RSI랑 MACD 같은 모멘텀 지표를 보면 힌트가 나와.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이 박살났잖아. 그때 MACD 지표가 완전 음의 영역으로 처박히고 RSI도 이제 좀 그만 떨어져라 할 정도로 극단적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어. 그 말은 주가가 역사적 저점 부근이라는 뜻이지.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극단적 과매도 상태에서 RSI랑 MACD가 살짝이라도 반등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초기 신호라는 거야. 실제로 2009년 3월 RSI랑 MACD가 바닥에서 꿈틀대더니 그때부터 S&P 500이 반등을 시작했어. 그리고 이후 몇 년간 역대급 상승장이 펼쳐졌지.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다고 무작정 불안해하지 말고 이런 기술적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살펴보자고. 그럼 다음 반등 신호도 바로 알아보자. 이번엔 좀 더 확실한 추세 전환 신호를 알아볼 건데 이름만 들어도 뭔가 희망차 보이는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가 뭐냐면 50일 단기 이동평균선이 200일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지나가는 순간을 말해. 이게 나오면 이제 하락장 끝, 상승장 가자라는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골든 크로스는 바닥 찍고 나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즉, 이게 나왔다는 건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신호야. 그래서 이걸 선행 지표보다는 추세 확인 지표로 보는 게 맞아. 그리고 거래량까지 증가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이거 신뢰도 한층 업, 진짜 추세 전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뜻이야. 또 하나, 시장에서 200일선 아래에 있는 종목 비율이 70에서 80% 이상이 되면 이거 완전 과매도 상태라는 의미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시장 바닥 형성과 맞물렸어. 그러니까 그냥 바닥이야 감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동평균선과 시장 지표들이 진짜 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자고. 세 번째 반등 신호는 바로 이거야. 진짜 하락장 끝판왕이 뭔지 알아? 이게 그냥 쭉쭉 빠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투매라는 게 딱 나오면 그때가 바로 진짜 바닥일 가능성이 크다. 하락장의 말기에는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이제 못 버티겠다 하고 패닉셀을 해버려. 그러면서 갑자기 거래량이 미친 듯이 급증하지. 이게 왜 중요하냐고? 투매가 나온다는 건 이제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는 뜻이야. 그렇게 되면 남아있던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시장에 남아있는 건 결국 위험 감수할 준비가 된 강한 손들. 실제로 2009년 초반 금융위기 한창일 때도 S&P 500이 계속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하루 상승 종목 비율이 90%를 넘는 큰 폭의 상승일이 연달아 나타났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현상을 광폭 상승이라고 부르는데 역사적으로 진짜 반등이 시작될 때 자주 나오는 신호야. 즉 마지막 투매, 거래량 증가, 광폭 상승 신호,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추세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 그러니까 하락장이 너무 힘들더라도 이제 끝이 아닐까 싶을 때 이 신호들을 잘 체크해보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네 번째 반등 신호는 바로 이거야.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뉴스 보면 경제 상황 최악이다 이런 얘기들 쏟아지잖아.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거 아직 바닥도 아니고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주식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보다 먼저 움직인다. 그러니까 경제 뉴스 보고 이제 바닥인가 하면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증시는 2009년 3월부터 반등을 시작했어. 근데 그때 실물 경제는 어땠냐고? 실업률 계속 상승 중, GDP 성장률 여전히 바닥, 기업 실적 완전 엉망. 근데도 주가는 오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식시장은 미래를 선반영한다는 거야. 기업 실적, 경제 지표가 회복되기도 전에 시장에서는 이제 바닥 찍고 좋아지겠구나 하고 미리 움직인 거지. 2020년 코로나 폭락장도 똑같았어. 경제는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는데 주가는 2020년 3월 말에 저점을 찍고 반등했지. 근데 왜? 그때 연준이 뭐 했는지 기억나? 제로금리 양적 완화, 정부 구제금융 풀면서 시장에 돈을 팍팍 풀었어. 즉 유동성 공급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주가 반등을 촉진했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이것도 증시 반등 신호로 자주 나와. 경기 침체 때는 보통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아지면서 역전되거든. 근데 이게 다시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이제 경기 회복 가능성이 있네 하고 반응하는 거야. 즉 경제 지표가 최악일 때 오히려 주가는 바닥일 수 있다. 경제 뉴스만 보고 아직 안 좋아 보이네 하면서
계속 눈치만 보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 즉 결론은 연준의 통화정책, 유동성 공급 그리고 금리 움직임을 잘 살펴보는 게 핵심이지. 이 외 투자자의 행동에서도 차이가 나. 하락장 끝자락에서 누가 주식을 사고 누가 파는지 아냐?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셀하면서 도망가고 기관 투자자랑 내부자들은 조용히 주워 담는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역사적으로 그래왔어.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자고. 그때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뭘 했는지 알아? 자기 회사 주식을 50만 주나 사들였어. 그리고 몇 년 후 450% 수익. 이게 뭐야? 야, 이건 저점이다 하고 베팅한 거지. 사실 내부자들은 일반 투자자들보다 기업의 실제 상황을 더 잘 알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내부자들이 공포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수한다? 그럼 이건 시장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야. 개미들이 겁먹고 던질 때 기관들은 리밸런싱하면서 저가 매수 전략을 펼쳐. 그러면서 시장에 스마트 머니가 유입되기 시작하는 거지. 즉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내부자 매수 증가 플러스 기관 투자자의 저가 매수세가 보이면 이제 슬슬 반등의 조짐이 보이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질 때 내부자들이나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체크하자고. 개미들은 던지고 큰손들은 죽고 있다면 이거 의미심장한 거 아니겠어? 하락장일 때 신문 뉴스와 같은 미디어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 하락장 최저점 근처에서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전부 이래. 경제 대공황 온다. 주식은 죽었다. 이제 끝장이다. 이때 분위기가 완전 암울하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진짜 주가 바닥을 치고 반등할 때 뉴스는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거야. 근데 반등이 어느 정도 진행되니까 뉴스가 슬슬 바뀌기 시작해. 즉 뉴스가 극단적으로 비관적일 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크고 분위기가 중립낙관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뉴스를 볼 때도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말고 언제 논조가 바뀌는지 잘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반등 신호가 될 수 있어. 자, 지금까지 주식 반등의 신호들 싹 알아봤어. 하락장이 계속될 때는 끝도 없이 떨어질 것 같고 반등이 시작될 땐 대부분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시장은 늘 회복해왔고 그리고 그 회복의 신호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나타났어. 그 신호들을 남들보다 먼저 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뉴스 지표 기관 매수 같은 신호들 잘 체크하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더 현명하게 바라보자고. 오늘 영상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고 궁금한 거나 더 알고 싶은 주제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